우리나라 부동산은 강남이 먼저 리딩을 하고 송파, 강동, 하남으로 차가운 냉기가 퍼져 나갑니다. 강남 15억 하락, 송파 10억 하락, 강동 7억 하락, 하남도 5억이나 하락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DH자의 개포 최고가 30억에 최근 직거래로 1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15억이 하락했죠. 송파 헬리오시티 보겠습니다. 최고가 23억 8천인데 최근에 직거래로 13억 8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10억이나 하락했습니다. 강동구 대장주 고덕 그라시움 보겠습니다. 최고가 16억 6천인데 최근에 9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7억 하락했습니다. 미사 8학원 보겠습니다. 최고가 14억인데 저번달에 9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5억이 하락했습니다. 경매 물건이 나와있는 주변 물건도 보겠습니다. 꿈동산 신안 보겠습니다. 8억 5천에서 6억 5천5백에 거래가 됐습니다. 1억 9천5백만원이 하락했습니다. 대명 강변타운 보겠습니다. 최고가 9억 4천에서 7억 6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억 8천만원이 하락했습니다. 부영아파트 보겠습니다. 최고가 6억 8천에서 5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1억 3천만원이 하락했습니다. 부동산이 올라갈 때는 관심을 끄고 지금처럼 떨어질 때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 9월 하남시 반값 아파트를 소개해 드렸었죠. 감정가 5억 9천만원짜리 아파트가 두 번이 유찰돼서 최저가 2억 8천9백10만원에 시작하는 물건이었습니다. 4억 5천에 낙찰이 됐었고요. 총 49명이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잔금을 미납하고 다시 재매각 물건으로 나왔어요. 부동산 경매에서 재매각 물건은 무조건 관심 갖고 보셔야 합니다. 왜 잔금을 미납했을까요? 임차인이 없는 물건으로 소유주가 거주하는 물건입니다. 특별한 권리 문제가 없는 물건으로 최고가 매수인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잔금을 미납하고 보증금 2,800만원을 날렸어요. 이렇게 한 해에 몰수되는 입찰 보증금이 1,000억이라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는 또다시 기회가 온 거죠. 6억짜리 아파트를 반값 3억에 살 수 있는 방법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2022 타경 50699 11월 28일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하남시 신장동 백조 현대 아파트 감정가 5억 9천 두 번 유찰돼서 최저가 2억 8천9백10만원에 시작되는 물건으로 소유주가 거주하는 물건입니다. 소유주가 점유하는 물건은 뭡니까? 권리분석 끝입니다. 그냥 사고 싶은 가격에 입찰을 해서 낙찰 받으면 됩니다. 관리비도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리사무소에서 물어봐야 합니다. 그럼 시세를 한번 보시죠. 최고가 6억 4천5백에 거래가 됐었고 최근에는 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1억 4천5백이 하락했습니다. 본 경매 물건은 1층이기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전세 시세를 보면 11월에만 5건의 거래가 있는데 2억 3천, 3억, 2억 1천, 3억 5백 들쑥날쑥하죠. 컨디션에 따라서 동호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 최고가는 4억 2천만원인데 역전세에 1억은 나올 것 같습니다. 무섭죠? 이런 물건은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눈치 게임이기 때문에 전세가에 받으면 실투금 제로에 2억은 버는 겁니다. 그럼 입찰가를 한번 산정해 보겠습니다. 이 전세가 구간에 매입을 하면 돈이 안 들어가죠. 제가 9월에 조사를 했을 때는 나와 있는 물건이 최저가가 5억이었습니다. 근데 11월인 지금 두 달 사이에 최저가가 4억 6천입니다. 4천만원이나 빠졌습니다. 전세는 왜 빠집니까? 팔고 싶은데 안 팔리니까 가격을 계속 낮추는 거예요. 전세 역시 9월에는 최저가가 3억 3,600이었는데 현재는 5천만원이 하락한 2억 8천입니다. 매매는 4천이 빠지고 전세는 5천이 빠졌습니다. 이래서 부동산은 깡따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나와 있는 매물이고 계약이 되려면 좀 더 싸게 내놔야 합니다. 매매가가 4억 6천이고 1층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입찰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49명이 들어가서 48명이 폐차를 했습니다. 아마 3분의 1은 최저가에 살짝 적어서 입찰을 했고 경매로는 싸게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는 경매를 하지 않겠다라고 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다시 재매각으로 나온 줄 모르고 있겠죠.
나머지 인원 중에는 재매각으로 나와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패스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계속되는 폭락 뉴스에 조금만 더 지켜보자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관심 스위치를 꺼버릴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좋은 가격에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실거주로 들어오는 사람은 5억이어서 못 샀는데 2020년 2년 전 가격 4억에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요. 낙찰 가능 금액은 최저가 2억 8,910만원에서 4억 5천만원 사이입니다. 그럼 대출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정가 5억 9천이고 감정가의 80%를 하면 4억 7,2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4억 5천만원의 낙찰을 받았을 때 낙찰가의 90% 4억 500만원 대출이 가능한지 대출 실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무주택자 기준으로 여쭤봤습니다. 네, 이렇게 답을 주셨네요. 낙찰가의 90%는 DTI, DSR 충족 시 금리 6% 초중반, 수협,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DTI, DSR 충족을 했을 때 4억 5천 밑으로 낙찰을 받으면 90%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실거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10%의 자금과 취득세, 법무비, 리모델링비 정도 추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전세가에 낙찰을 받는다면 실투금을 넣지 않고 1억 이상을 버는 겁니다. 하지만 전세가에 낙찰받을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전세가 플러스 실투금의 싸움입니다. 실투금을 많이 넣는 사람이 최고가 매수인이 되는 겁니다. 결론,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 이자라면 반값에 잡아서 깔고 앉아있는 것이 나중에는 돈방석이 될 것입니다. 경매로 낙찰받는 가격에 일반 매매로 거래가 되는 날이 온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정말 개박살 나는 겁니다. 그런 시장은 안 오기를 바라야 돼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최원별님이었습니다.